자, 이슬람 문화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동방정교회에는 여기가 위에가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스크라고 부르죠. 모스크 동그란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만 있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뭐 탑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의 전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뭔가 되게 약간 폭력적이고 되게 약간 평화와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슬람이라는 교리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랍 문화권에서 얘들아 거의 안녕하세요처럼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인사말이 있대요. 요건데 우리 아랍은 이렇게 읽는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السلام عليكم. 들려요? السلام عليكم. 자, 요렇게 읽는데 요거를 거의 인사처럼 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를 선생님 영어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인도의 무슨 부족어에 이렇게 손이 미끄러져서 클릭이 됐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예뻐가지고 요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고,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의미는 같은 뜻.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영어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뭔가 신과 함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문명사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건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봤겠죠. 되게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닌. 자,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 데는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2001년에 9월 12일에 9.11 사태가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그 4대의 비행기에 19명의 납치범이 타서 이걸 하이제킹이라고 하잖아. 비행기 조종사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특정한 곳에 가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지.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죽는 거죠. 여기 요 쌍둥이 빌딩이 이제 뉴욕의 약간 그 경제의 중심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라서 여기가 이제 완전 박살이 났고, 그리고 또 펜타곤, 미국 국방부가 국방부를 갖다가 박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을 갈라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막 격렬하게 막 저항하고, 그래서 그냥 약간 맨 땅에 매다 꽂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다치고 죽고 했죠. 여하튼 요 쌍둥이빌딩 요 사건만으로도 2,977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부상자도 엄청나고 피해가 되게 많았고, 일단 되게 서구 사회에서 충격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이제 이거를 일으킨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 무장 조직에 대표였던 거죠. 이 문장은 이제 탈레반의 문장인데, 탈레반은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들어봤을 거야. 이슬람 무장 조직이고요.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미국이 심장부를 공격을 한 거지. 근데 왜 공격을 했냐면, 사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종교가 국가의 운영에도 그 종교적 가르침이 실현되어야 된다. 그건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요걸 되게 강조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랍 국가랑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종교가 아니라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정권을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이제 엄청 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성한 예언자의 땅에 악의 제국인 미국의 군인이 활보할 수 있냐. 여기서 신성한 예언자라고 하면 무함마드인 거지. 무함마드. 알라 하느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린 거고, 이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쿠란에 담아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 예언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게 그 유일신과 성전 뭐 이런 무장 테러 단체 조직 뭐 이런 데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칼로 위협하고 있잖아. 얘네가 약간 근데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알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라 외에 신 없으면 무함마드 알라의 사도다.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이 사람 미국 종군 기자인데 미국 종군 기자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미국이 계속 공습하면 우리도 계속 이 국민은 살해할 거다. IS라고 했던 그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 하는 그 조직 단체에서 여기 지금 이 흉기로 이제 이 사람을 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끝내 이 사람도 죽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미사일 공습을 요런 인질과 협박으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 끝내 돌아가셨고 사실 이런 일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있었거든요. 여기 테러 단체 사람들이 여기 한국인을 납치해서 그 이 사람이 미국의 그 미국 군대에 물건을 납품하는 무역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납품을 하던 과정에서 잡힌 거지.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는 미국을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슬람은 되게 훌륭한 나라다. 자기는 가난한 거지나 고아나 이슬람 국가의 그런 고아나 거지를 많이 도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테러를 이 단체 유일신과 성전 이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철수시켜라.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던 때에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던 때였거든요. 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인데 근데 사실 미국의 압력이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오케이를 했던 거라 사실은 그거를 철회하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철회가 안 돼서 이분은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죽는 여기서 이렇게 목을 찔려서 이렇게 죽는 장면을 그냥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약간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종교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막 자살 폭탄 테러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슬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태어난 이 메카가 제1의 성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묘지가 있다는 메디나가 제2의 성지인데,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교가 우리 이슬람교 북아프리카, 그쵸?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여긴 안 나오는데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되더라.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널리 퍼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종교가 잘 확산이 됐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610년, 기원 후 610년에 이분이 무함마드, 천사 가브리엘, 그래서 알라의 가르침의 계시를 받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유일신의 이때 유일신은 마호메트가 아니라 알라가 유일신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아까 확산이 잘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이유냐라고 한다면 네, 그 큰 대제국이 있었어. 사실 이름 몰라도 되는데 뭐 동로마 제국, 페르시안 제국 이렇게 써있죠. 근데 큰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거지. 그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가 껴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얘네 전쟁 때문에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되게 진귀한 각종 물건들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대상들이 물건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유럽에 갖다 팔고 그러면서 약간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상업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근데 얘네가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상인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극히 제한이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 못하는 곳을 피해서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끼고 바닷길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항로가 또 나타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요 아라비아 반도의 이 여기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돈이 많이 쌓였다는 건 나중에 이제 거대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는데 되게 중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요 얼굴에 지금 다 뭐가 막 이렇게 똥똥똥똥 나 있죠. 자,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페스트란 전염병이 엄청 많이 확산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은 거야. 아까 말했던 동로마, 페르시안 제국 이런 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니까 되게 약간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사니까 이게 확산이 막을 수가 없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요 아라비아 반도는 건조한 곳이잖아요. 건조한 곳이니까 이렇게 풀이 짧단 말이야. 단초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을 이렇게 뜯어 먹히면서 유목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한 군데 있을 수도 없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조하니까 이 양이 어느 정도 뜯어 먹으면 다 씨가 말라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동해서 이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이동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동식으로 하면서 유목을 하는, 그쵸? 그러니까 유목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면서 목축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한 군데에 오래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질 않으니까 이 패스트의 이 감염이 아까 그 두 제국보다 훨씬 덜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대요. 요런 얘기 왜 해주냐면 너네가 이 사람들이 유목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토리 안에서 그 얘기를 좀 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복붙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이 거대 제국의 싸움의 이 가운데 있는 나라였다 보니까 이 거대 제국도 그 안에 내국인들이 많이 싸우다 죽고 막 이랬을 거 아니 지치고 막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용병이 필요했겠지.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용병을 많이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투에 막 계속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만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나중에 요렇게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주요했죠. 그쵸? 돈 있죠, 군사력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상거래와 그 거대한 제국, 정복전쟁으로 인한 거대한 제국의 형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아까 말했던 메카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확산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상거래 할 때 또 되게 좋았던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활에 있어서 원래 당시의 종교는 굉장히 강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 그리스도교를 안 믿어? 그러면 거의 죽어.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약간 이 정도의 강제력이었는데 근데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 믿어도 돼. 근데 대신 그럼 세금 내야 돼. 넌 이슬람교 믿을 거야? 그러면 넌 세금 안 내도 돼. 세금 면제해 줄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개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이제 더 이렇게 널리 확산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교, 여기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부흥했던 이슬람교가 쇠락의 길을 접어든 게 약간 서구에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그쵸 이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그 이후에 식민 지배가 막 시작되고 이러면서 약간 그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에 대해 갖는 어떤 반감이 그때부터 켜켜이 쌓여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18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유목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 필요하죠. 이동식 가옥 그쵸? 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주변에서 많이 살고 농업도 하고 관계시설하고 농업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종교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할게.